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풍수학과 관상학에서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버릇이나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고치시도록 하세요. 네,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복도 나가게 한다는 습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이런 소리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 말이죠. 네, 이 말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죽 써서 개준다 라는 말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운을 얻지 못하고 타인들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했으며, 또 이런 사람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동양학의 모든 학문들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돈복은 곧 식복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이나 상학에서는 식복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게 살 사람,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식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는 사람,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사람,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음식은 상대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즐기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혼자 허겁지겁 먹고 상대는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식복이 없는 사람이며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천천히 여유있게 음미하며 드세요. 웃으면서 상대의 얼굴도 봐가면서 즐겁게 드십시오. 네, 그래야 식복이 좋아지고 살아납니다. 물론 이 식복은 다 여러분의 돈복입니다. 두 번째로, 모서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절대 모서리에는 앉지 마세요. 이는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스스로 그런 사람임을 타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누구도 대우해주지 않으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여 자리가 사람을 맡는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항상 가운데 여유있게 앉으시고 절대 끝부분, 외곽 부분, 모서리 부분에는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남에게 해악을 일부러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들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대형 할인점들이나 백화점 같은 곳들에서 별 이유 없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니, 굳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요즘은 배달 음식들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아니라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안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라 절대 불행이 떠나지를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늘 여유를 가지세요. 상대의 작은 실수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품위를 가지십시오. 네, 그래야 운이 모이고 쌓이게 됩니다. 하여 상학에서는 얼굴에 화가 머무는 만큼 불행도 같이 머물게 된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는 만큼 복과 운은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휴지통을 더럽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이 더러운 곳은 어디라도 가난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네,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돈복이 살아난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이와 동일선상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휴지통 더럽게 쓰지 마세요. 세상 어느 곳이든 부자들이 찾는 곳이고 휴지통이 더러운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부자들이 찾는다는 것은 재물이 많이 흘러다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가면 항상 바닥에 침도 있고 더러운 배설물, 그 외에 오물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휴지통, 즉 버려야 할 곳이 아무 곳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항상 버릴 것은 휴지통을 찾아서 버리시고, 그리고 이 휴지통은 조금만 차더라도 꼭 버리십시오. 물론 뚜껑이 있는 휴지통 꼭 사용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로, 옷을 빈천하게 입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의관을 정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것이죠. 네, 옷이 흐트러져 있거나 옷이 함부로인 사람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옷을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은 호감을 줄 거예요.
물론 옷이 흐트러져 있고 함부로인 사람은 곁에 오는 것조차 대부분 꺼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만큼 정갈하게 단정하게 입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입으세요. 옷은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네, 그래야 운이 좋아지고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옷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절대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운이고 복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가족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네,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죠. 맞습니다. 운을 얻을 사람,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당연히 내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중요한 것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멀리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들은 늘 가족을 쉽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할 줄 몰라요.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인들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믿고 기회를 주는 사람 역시 절대로 생겨날 수 없을 거예요. 하여 평생 기회를 얻지 못하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들을 무엇보다 아껴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여러분은 분명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기회를 얻게 하고 또 만들 것이니 늘 번영과 부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복이고 운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부자들은 항상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대의 말문이 막히게 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네, 외로워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불행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으며 또 작은 것을 죽어도 상대에게 고마워하도록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서 꼭 교훈을 얻으십시오. 네, 뭔가를 줄 때는 기분 좋게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미신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현혹됨과 유혹됨에 흔들리지 마세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원칙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간절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일시적인 비방이나 방책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것이 궁극에는 운을 벌고 복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